이제 투자자분들이나 고객분들은 지금 좋을 때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그렇죠. 생각을 하실 수 네, 있는데 네. 과거의 성과를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안 좋았을 때도 중위권에서는 계속 방어를 하고 오랫동안 운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여쭤봤을 때 늘 오르는 종목과 떨어지는 종목은 있는데 이제 그렇죠. 시기에 네. 따라서 이게 어떤 종목이 오르고 떨어지고가 네.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액티브 펀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인덱스 펀드처럼 그냥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펀드는 아니에요. 그리고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 하시다 보면 많이 아시겠지만 시장 빠지면 어느 순간부터 계좌 안 열어보시고 그냥 약간 흐름에 맡기시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언젠간 올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매니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매니저가 운용을 한다 그래서 시장이 빠지는 거 뭐 작년 1, 2, 3월 이런 구간에서 뭐 같이 내려가긴 합니다. 근데 그때도 이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운용을 하죠. 오히려 더 매매를 많이 할 수도 있고 해서 내려갈 땐 같이 내려갔지만 올라갈 때는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계속 고른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고르면서 올해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과가 시장 대비해서도 많이 나오는 구간도 발생을 하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매니저를 고객분들은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 펀드가 좀 열심히 종목 피킹을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펀드 보수 왜 내냐고 내 돈 가져간다고 이런 나쁜 금융사놈들 막 이랬었는데 남들 하락할 때 계좌 안 열어보고 막 스트레스 받아 할 때 매니저님은 그걸 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수익을 내볼까 이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운영 수수료 열심히 드려야겠구나 나의 고민을 대신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근데 제가 이게 상품 설명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그 운용사에서 이제 펀드 교육을 제가 받을 때 이게 펀드를 잘 모르겠으면 이게 BM만 잘 봐도 벤치마크 지수만 잘 봐도 펀드를 좀 이렇게 선별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 지수보다 더 잘 나올 때도 있었고 더 낮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BM이 뭐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BM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상품이 이제 BM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BM은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비교 지수라는 것 자체가 왜 있냐면은 펀드를 운용을 하거나 펀드를 가입했을 때 운용을 할 때도 그렇고 가입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 펀드가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아셔야 되잖아요. 네,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 게 BM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벤치마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사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금융사나 이런 데서 한 얘기 중에 이제 BM보다 잘했어요, 벤치마크보다 잘했어요 라고 맞아요, 얘기할 맞아요. 때도 똑같이 마이너스면 약간 화가 난단 말이죠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벤치마크는 BM이고 그리고 뭐 목표 자체는 계속적으로 플러스를 내서 고객님들께 이제 수익을 안겨드리는 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BM이 시장의 흐름에 맞게 잘 따라가고 있다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수인 건가요? 그렇긴 한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거는 인덱스 펀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잘 따라가라고 인덱스 펀드에 들어가는 거예요. 이런 액티브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 지수, BM보다 얼마나 더 잘하냐가 어떻게 보면 관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시장보다 덜 빠지고 시장보다 더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이 고객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남들 내려갈 때는 덜 내려가고 남들 조금 벌 때 난 더 많이 벌고 모두가 원하는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살펴보니까 연금 저축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또 퇴직연금에도 이 상품이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 기존과 같은 상품인가요? 아니면 그런 데는 또 따로 또 운영하는 게 있나요? 운영은 다 똑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펀드를 그냥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그냥 하실 수도 있고 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으로나 장기적으로 넣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선택을 해서 넣으실 수도 있다, 그죠? 네, 기본적으로 이제 펀드라는 것 자체가 A 클래스라고 해서 선취 수수료를 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C 클래스로 해서 선취는 없지만 유치로 해서 연간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조금 더 싸잖아요. 그리고 말씀하신 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는데
운용 자체는 다 한꺼번에 모아서 운용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퇴직연금 따로, 뭐 개인연금 따로 이렇게 운용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즘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도 막 주식으로 해보자. 막 요즘 또 주식으로 일부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이런 다 주식에만 넣을 수 없고 다 공격적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주식형 펀드도 일부 들어가면 좀 수익률을 올리는데 약간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여쭤봤었어요. 그러면 차장님, 이 펀드가 수수료가 C클래스를 기준으로 1.98%인데 이게 보수가 좀 높은 편에 속하나요? 아니면 보통 낮은 편? 어느 정도에 속하나요? 이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? 주식형 펀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. 근데 이게 또 처음 수수료를 떼고 들어가느냐, 또 나중에 이제 펀드를 판매할 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수수료율도 다르고 또 어디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다르잖아요. 저희 온라인으로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시고요. 네. 그리고 창구에서 가입하시면 조금 더 보수는 비쌀 수 있는 부분. 그래서 뭐 앱으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. 근데 아직까지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이 기존에 우리가 펀드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종목들인 것 같은데 좀 새로운 것들도 들어가나요? 이제 새로운 거라고 해서 뭐 요새도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엄청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가치 평가가 쉽지 않은 종목들도 사실 엄청 더 잘 가기도 하잖아요. 미래 성장성만 보고. 그런데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으면 아마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종목을 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뭐 확고하게 밸류에이션이 되고 가치 평가가 돼야지 들어갈 수 있다.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게 데이터가 나와야 이 종목에 담길 수 있고 단순히 그냥 미래이익이 뜰 거야 라고 해서 단순하게 담는 그런 종목은 없다.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담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네요. 한 번 더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네네.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종목들을 좀 일찍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시장에서 좀 더 알려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주도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적정 가치까지 올라가는 만큼 가격이 오르다가 그 이후에는 거기에 이제 약간 스토리가 엮이면서 더 이제 오버밸류 돼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처음부터까지 다 먹을 생각이 없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로서 자리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 순에 올라왔다라고 했을 땐 자기는 먼저 나오는 스타일이다.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서 올라오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좀 운영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. 뭐 단순히 그냥 미래에는 4차 산업혁명이 뜰 거야 막연한 그런 기대감에 이 종목을 딱 사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가치가 있고 앞으로 정말 많이 성장을 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좀 보고 계셨다가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딱 나왔을 때 먼저 들어가고 또 이게 쫙 올라갔을 때 이제 모두가 열광하기 전에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는 수익을 실현을 해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도록 이렇게 운영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, 매니저분이. 그런데 제가 또 펀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이게 펀드 단타라고 아세요? 차장님? 펀드 단타에서 대단한 게 아니라 이제 펀드는 대신 사고 파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뭐 넣고 뭐 일주일 만에 오르면은 뭐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펀드를 이렇게 짧은 기간에 넣는 분들은 이게 안에 종목 구성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운용 보고서가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이제 고객들에게 보내지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? 사실은 실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우시고 운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고객한테 가는 건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아마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만약에 판다라고 하시면 운용 보고서를 못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.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펀드에 뭐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미 환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네요. 근데 이게 저는 가치 성장 이런 이름이 들어간 펀드를 좀 개인적으로는 선호를 해요. 왜냐면 이 펀드 이름 안에 펀드의 컨셉이 딱 명확하게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뭐 주식
성격형이고 굉장히 액티브,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지만 안에 담기는 종목들은 단순히 그냥 유행에 따라서 그냥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을 넣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굉장히 좀 우리가 많이 아는 종목들도 들어있고 뭐 콜마라든지 뭐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종목에 담겨 있어서 아 여기 진짜 다 담겨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또 차장님께서 매니저분과 직접 얘기를 해보시고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시니까 좀 더 와닿고 아 이 펀드는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차장님께서 이 펀드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보시는 분이 확 와닿을 수 있게. 또 한마디로 아, 2마디 하셔도 돼요. 3마디 하셔도 됩니다.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펀드는 이제 주도주를 찾는 펀드다. 가치가 성장하는 향후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계속 찾는 펀드다라는 게 이 펀드에 대한 뭐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, 그리고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매니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모든 매니저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펀드의 매니저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데, 제가 이제 옆에서 보기에 정말 네. 열심히 하는 매니저다. 정말 주식을 좋아하고 네. 취미이자 특기가 주식인 약간 그런 주식밖에 모르시는. 다음에는 그 매니저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주식이 취미이자 특기이신 매니저님을 직접 모시고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네요. 이렇게 매니저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잘 전달해 주시고 또 펀드를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네, 강한선 차장님으로부터 신한코리아 가치성장 펀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떤 펀드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, 오늘은 신한코리아 가치성장 펀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, 어떻게 차장님과 저희 이야기가 잘 들리셨나요? 네, 펀드 어려운 것 같아도 안에 담긴 종목들을 잘 살펴보고 어디서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만 잘 알면 여러분들도 쉽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. 뭐 금융사에서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.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면 수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니까요. 오늘 이 펀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강한성 차장님, 네, 감사드립니다. 네, 여러분 저는 다음에 또 더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펀터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차장님 안녕하시면 돼요. 안녕.